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쫓기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노년이 가까워질수록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언제 넘겨야 할까? 얼마나 남겨야 할까?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 많은 부모는 이 질문 앞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흔들립니다. 자식이니 도와주고 싶고 내 핏줄이니 아깝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해져도 자식이 편해지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집을 먼저 넘겨주고 돈을 일찍 쥐어주고 생활의 중심까지 자식에게 맞추며 삽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자식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고 더 잘하겠지.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주면 가족은 더 평안해지고 노후도 더 따뜻해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처럼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찍 내어준 것 때문에 노후가 더 불안해지고 관계가 더 뒤틀리며 부모의 자리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냉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사랑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노후를 무너지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떤 선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처럼 차분하고도 단단하게 심리학의 시선으로도 함께 들여다보며 왜 부모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가족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목을 들으면 곧바로 돈이나 집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노후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권한, 판단, 주도권, 자존감, 생활의 중심,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너무 일찍 넘겨버리는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삶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생활의 주도권입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노년에 들어서면 점점 자식의 말에 삶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디 살아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든 판단을 자식의 의견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물론 자식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새로운 정보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듣는 것과 내 삶의 키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생활의 주도권을 너무 빨리 내어주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이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늙었으니 이제는 맡기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구조는 묘한 문제를 만듭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를 독립된 어른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효율과 편의가 우선되기 쉽습니다. 부모 역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지 못한다는 무기력감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고 느낄 때 깊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노년에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생활의 주도권입니다. 조언은 들어도 결정은 내가 해야 하고 도움은 받아도 삶의 방향은 내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재산의 결정권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많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 집 보태주고 싶고 사업할 때 도와주고 싶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면 가진 것을 털어서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항상 지혜로운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의 결정권을 너무 일찍 넘기면 관계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 명의를 미리 넘겨주고 예금을 모두 자식 이름으로 돌리고 남은 삶에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다 내려놓은 뒤 부모가 느끼는 불안은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기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대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이 생기고 기대와 함께 불안이 따라오며 사랑과 함께 눈치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준 뒤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경 쓰이고 부탁 하나도 망설여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내 자식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하는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기울어진 구조가 되면 심리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주고 누가 절대적으로 받는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의 결정권입니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위협할 정도로 다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경제적 중심은 끝까지 내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아서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게 깊이 마음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에 자존감까지 자식에게 걸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내가 괜찮은 부모인 것 같고, 자식이 나를 챙겨줘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고, 자식이 고마워해야 내 희생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내 감정의 주도권은 이미 자식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오늘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고, 답장이 늦으면 서운하고, 자식이 무심하면 내 존재 자체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깊어서 생기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의 중심이 자식에게 너무 많이 옮겨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끼고 도와주고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가치까지 자식의 태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효도하든 조금 무심하든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 부모도 덜 흔들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덜 뒤틀립니다. 네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시간 전체입니다. 자식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손주를 봐줄 수도 있고, 급할 때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자신의 삶이 사라질 정도로 시간을 모두 자식에게 내어주는 경우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단지 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부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고 오래 미뤄둔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자식의 일정에만 맞추고, 자식의 필요에만 따라가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게 되면 정작 부모 자신의 삶은 점점 비어갑니다. 처음에는 희생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힘드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모는 점점 더 쉽게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어느새 없어졌다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부모에게도 자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엄마, 남의 아빠,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노후가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관계도 덜 원망스럽게 남습니다. 5번째로,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마지막 판단의 권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몸이 약해지고 판단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끝까지 내가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입니다. 어디서 살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무엇을 정리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은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자식이 대신 편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마지막 판단의 권리까지 다 넘겨버리면 살아있으면서도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에 매우 깊은 상실감을 만듭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내 삶이 남의 손에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부모 자신의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가족은 편할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6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외로움 해결 책임입니다. 이 말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나이 들수록 자식을 외로움의 해답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자주 와야 덜 외롭고, 자식이 자주 전화해야 살아갈 힘이 나고, 자식이 나를 챙겨줘야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외로움을 전부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자꾸 서운함을 느끼며 결국 서로에게 죄책감과 원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늘 부모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사랑과 별개로 자기 삶 안에 자기 위로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고, 취미를 만들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작은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 외로움을 전부 자식에게 맡기지 않을 때 사랑은 덜 무거워지고
관계는 덜 숨막히며 오히려 더 따뜻하게 오래갑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 자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돈도 그 일부이고 집도 그 일부이며 시간도 자존감도 판단권도 주도권도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삶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때 자식과의 관계도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기울어진 관계는 사랑을 깊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담과 원망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가족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이 자식의 삶을 책임지며 서로 돕되 서로의 삶을 통째로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을 때 가족은 더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도 결국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내어주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경계가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사랑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더 품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재산도, 주도권도, 자존감도, 시간도, 판단의 권리도, 삶의 중심도 끝까지 어느 정도는 내 손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무너지지 않고 자식도 부담에 짓눌리지 않으며 가족도 오래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 삶을 전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노후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가족 갈등을 줄이며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가장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분명히 불안한 줄 알면서도 끝내 너무 많은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게 될까요? 그 이유는 대개 사랑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는 불안도 섞여 있고 미안함도 섞여 있으며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더 주어야 자식이 나를 서운해하지 않겠지. 내가 가진 걸 아끼면 왠지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다 내어주면 자식도 나중에 나를 더 생각해주겠지.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를 잃을까 두려운 불안이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불안으로 주기 시작하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붙잡기 위해 주게 되고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기 위해 돕게 되며 결국은 사랑이 자유를 만들기보다 보이지 않는 빚을 만들게 됩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니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자식은 받은 것은 많은데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관계는 따뜻한 정이 아니라 조용한 압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주는 능력보다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해줄 수 있다고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오히려 해줄 수 있어도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과잉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아는 부모가 결국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가족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경계의 붕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삶을 너무 일찍 관리하기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움은 호의로 남지 않고 간섭처럼 느껴지고 배려는 감시처럼 느껴지며 사랑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더욱 적절한 거리와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것 중에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 앞에서 괜히 미안해합니다.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남들만큼 물려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커질수록 부모는 자기 삶의 안전장치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괜히 거절하지 못하고 괜히 무리한 도움을 감당하고 괜히 자기 형편을 감추며 자식부터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끝까지 미안해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 전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때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주고 기반을 마련해준 존재입니다. 그 역할만으로도 이미 너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결국 부모는 자기 노후를 방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부모는 이제 이 말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건강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또 자식에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인간관계 전체입니다. 어떤 부모는 나이 들수록 친구도 멀어지고 모임도 줄이고 자식, 가족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족 중심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삶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집니다. 기쁨도 자식에게 달려있고 외로움도 자식에게 달려있고 생활의 의미도 자식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해주면 살만하지만 조금만 바빠도 부모의 세계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 사랑과 별개로 자기 인간관계를 끝까지 조금은 유지합니다. 편하게 통화할 사람 하나, 가볍게 차를 마실 사람 하나, 함께 걸을 사람 하나, 안부를 나눌 이웃 하나만 있어도 삶의 무게는 훨씬 달라집니다. 이런 관계망이 있어야 부모도 자식에게 모든 정서적 짐을 올려놓지 않게 되고 자식도 부담 대신 따뜻함으로 부모를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절대 다 주면 안 되는 것에는 삶의 관계망도 포함됩니다. 자식만 남기고 다 끊어버린 삶은 생각보다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자주 생기고 자연히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좋은 뜻으로 이것저것 결정하려 들 수 있습니다. 병원을 정하고 생활 방식을 정하고 식사나 운동, 치료 방법까지 강하게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도와주는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뜻이 점점 지워지기 시작하면 삶의 마지막 존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자기 몸이 주인이고 자기 삶이 당사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설명해 주어야 하고 느리더라도 함께 상의해야 하며 끝까지 부모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아야 노후는 보살핌의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존엄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약해질수록 더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 뜻이 이렇다. 고맙지만 이 결정은 내가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많은 가족 갈등은 돈보다 감정의 셈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한 자식에게 더 주었는데 그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더 도와준 자식이 더 차갑게 대할 때 부모 마음은 깊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대까지 함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줄 때 그 안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저만큼 주면 저만큼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대가 함께 들어있다면 더더욱 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어긋날 수 있고, 어긋난 기대는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결국 가족 안에서 오래가는 원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기쁘게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령 돌아오는 것이 적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덜 뒤틀립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말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깊게 하되 삶의 중심은 내 손에 두어라. 도움은 아끼지 말되 내 노후의 뿌리까지 뽑아주지는 말아라.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래야 부모도 편안하고 자식도 덜 흔들리며 가족도 오래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고 가족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생활의 주도권, 재산의 결정권, 자존감, 시간, 판단의 권리, 외로움의 책임, 인간관계, 몸에 대한 결정권까지 끝까지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불안보다 품위로 남고 가족도 의무보다 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남아있어야 도움도 건강하게 줄 수 있고 사랑도 더 따뜻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한다는 이유로 전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 삶의 중심 하나는 내 손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며 가족 전체를 덜 흔들리게 가장 깊은 노년의 지혜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